봅시다. 사람 몸의 구성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맨 처음부터 이제 세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성 단계를 치면 우리가 식물하고 동물하고 조금 나눌 수 있었고, 얘네들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 크게 나누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세포, 그리고 조직, 그리고 기관, 개체, 이렇게 됐어요.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조금 알면 되는데, 세포는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었죠. 자, 유사한 애들이 모여갖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조금 다른 기능을 가지는 세포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만들어지고요. 이 기관들이 여러 개 모여서 개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계에 여기에 조직계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동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관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구분 짓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 몸이니까 동물로 따지고, 그리고 여기가 조직, 그리고 여기가 기관, 여기가 기관계, 여기가 개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가장 기초적인 거 맞았고요. 나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조직이다. 맞았고요. 다는 한 종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위 같은 것만 봐도 위 겉에를 싸고 있는 애랑 위 안쪽 벽이랑, 그리고 위에서 분비하는 데랑 얘네들이 조직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한 종류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라는 여기 보니까 기관계, 여기에서는 아마 소화계 될 거예요. 위, 뭐 이자, 소장, 대장 이런 것들 있죠. 간 이런 것들. 식물체는 없는 단계인 기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리을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쉽죠? 세포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맞아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거는 요거 내부에서 이제 어떤 체계를 갖고서 상호작용하는 거를 부르는데, 얘네들은 안에 있는 소기관도 있고 얘네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하죠. 맞습니다. 아메바, 단세포 생물이고 하나의 세포로 생명 활동을 유지한다. 맞습니다. 구성 단계 세포, 조직, 조직계 방금 봤죠? 기관, 개체 맞습니다. 상호작용해서 생명 시스템 유지된다. 몸의 부위에 상관없이 세포의 모양과 크기는 모두 같다? 아니고요. 다 다르죠. 생겨 먹은 모양, 기능, 크기 이런 것들 다 다릅니다. 5번 정답.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며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해 있는 소기관. 얘네들을 액포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리보솜은 어떤 기능을 했었어요? 리보솜. 단백질을 합성하죠. 우리 뒤에서 배우는데 핵에서부터 DNA가 빠져나와서 DNA를 가지고서 RNA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 우리 배웠었죠? 이 RNA를 리보솜에서 번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이제 배울 것 같습니다. 배웠을 수도 있고 이제 배울 예정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엽록체의 기능은 뭔가요? 엽록체의 기능은 빛에너지를 가지고서 이산화탄소랑 물 가지고서 뭘 만들어내요? 이때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 엽록체의 기능이라고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아니면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에너지를 저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줘도 되겠죠. 자, 724 보니까 우리 공장을 예시를 하나 들었고, 여기 세포 소기관을 들었어요. 그래서 좀 비유를 해봐라 요건데, A는 뭔가요? A는 엽록체, B는 미토콘드리아, C는 요거 D랑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골지체, D는 소포체,
여기 땡땡땡 있는 애들 뭐예요? 리보솜 이렇게 되는 거고요. E는 요거는 핵입니다. 자, 공장 구조. 출입구 공장 안팎으로 공장 안이랑 밖이랑 원료 생산물이 드나드는 통로다 이러면은 요거 뭐예요? 세포막이 되겠죠. 중앙 통제소 생산된 결정 공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조절하는 애들. 요거는 이제 핵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가 발전소 공장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산한다.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죠. 포도당 합성 기계 원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합성하는 애들은 리보솜이었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다.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데 관여하는 애들. 분비. 선생님이 이거 얘기했다. 소포체는 국내 택배, 골지체는 해외 택배 이렇게 얘기했었죠. 세포 밖으로 보내주는 애들은 골지체. C가 되겠네요. B를 포도당 합성 공장의 구조 중 하나에 비유하래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만들어내는 애죠. 자가 발전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끝가닥 미토콘드리아도 생명체 내, 그러니까 공장 내부에서 필요한 에너지들을 생산한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727번이 이제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이거 퍼즐을 좀 맞춘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퍼즐을 한번 잘 맞춰봅시다. 특징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걸로 여기 세 가지 있는데 하나 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당하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자, 그리고 A부터 C는 엽록체, 세포막, 소포체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특징 기억 보니까 동물 세포에 있대요. 그럼 얘는 지금 보면 엽록체, 세포막, 소포체니까 동물 세포에 있다에 동그라미가 쳐져야 될 거는 엽록체는 아닌 거고 세포막하고 소포체 해당할 거고 포도당을 합성한다 라는 애 누구예요? 이거 이제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래서 미토콘드리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반대로 엽록체 포도당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애가 미토콘드리아 되겠죠. 세포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얘는 세포막 이렇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이 특징 중에서 2개 걸리는 애는 얘밖에 없네요. 각각 하나씩 해당하니까 요거 아니면 하나씩 해당하는 애는 요거고 지금 2개씩 해당하는 애는 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니은이 뭐가 되겠냐? 니은이 동물 세포에 있다. 얘는 동물 세포에 있다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포도당 합성하고 물질 출입 조절은 기억 아니면 디귿이 해당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점은 여기 동물 세포에 있고 이걸 하고 동물 세포에 없고 이걸 하고 이렇게 비교되는 거죠. 동물 세포에 없는 애 누가 되는 거예요? 엽록체가 되죠. C가 엽록체예요. 근데 엽록체에 해당하는 성질 뭐 있었어요? 포도당 합성이 있었죠. 그럼 얘는 이제 포도당 합성한 애가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물질 출입 조절은 디귿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또 따라가서 A는 물질 출입을 조절하고 동물 세포에 있는 애 세포막.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맨 마지막 거 요거는 소포체. 푼 다음에 한 번 더 확인해 봐요. 소포체는 포도당을 합성하지 않고 동물 세포에 있고 출입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소포체 물질을 이동시켜 주는 애 아니었나요? 했는데 여기는 세포 안팎이었죠. 그럼 안팎으로 출입 조절하는 애는 골지체도 있었고 이 골지체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골지체는 여기에 해당은 없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맞는지 하면 또 세포막은 동물 세포에 있고 출입을 조절한다 맞고요. 엽록체는 포도당을 생성하고 동물 세포에 없고 출입 조절하는 애는 아니고 이렇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자, A는 세포막이다 맞고요. B는 단백질을 운반한다 맞고요. 식물, 동물 다 있다 아니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하나씩 다 써보는 거예요. 액포, B는 세포, 이거 막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 이건 아마 벽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마 막일 수도 있고요. 이따 한번 봅시다. 자, C는 점점점점 있는 거,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 D는 핵이 되겠죠. 자, E는 미토콘드리아, F는 엽록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액포는 성숙한 식물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맞죠? 자, B의 구성 성분에는 셀룰로스가 있다. 세포 벽의 보통 일반적으로 셀룰로스라는 애로 만들어져요. 우리 이제 나무 씹으면은 질겅질겅 씹으면은 딱딱하죠. 이런 게 이제 셀룰로스예요. 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줄기를 먹으면 셀룰로스가 발달해 있는 것들을 먹으면 잘 소화도 안 되고 잘 이제 씹히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세포 벽이 셀룰로스라는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C에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연결된다.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아미노산 이런 애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요때 요 결합이 뭐였어요? 요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부를 때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불렀었죠. 그 얘기입니다. 자, D가 생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핵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세포를 조절하고 합니다. 자, E는 미토콘드리아는 비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아니고요.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엽록체 F겠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E는 근육세포와 같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세포에 많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육세포, 여기서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열심히 일해서 에너지 만들어내고 그걸 사용하고 맞습니다. F는 엽록체는 소의 간세포에 있다. 엽록체는 식물세포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정답이 5번, 7번. 자, 739번.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의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A 뭐예요? 핵. B 뭐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B가 동물세포네요.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에 세포 벽 없고, 그리고 요거 엽록체 없고, 이런 거 액포 발달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니까 동물세포예요. 자, B는 그래서 세포 막 되겠습니다. 자, C는 뭐냐? 엽록체죠. D는 미토콘드리아. 자, A와 C는 이중막 구조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중막이라는 거 우리 이제 안 배웠는데 우리 문제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이중막 구조를 갖고 있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요. 핵하고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 얘네들이 이중막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릴 때 보면 이중막을 좀 강조해서 표현하는데 이 정도까지야 뭐 알아야 될까 말까 싶긴 한데 핵하고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막이 이중막이다. 나머지는 단일막인데 또 막이 없는 놈이 있어요. 여기 얘네들 요거 리보솜 있죠. 얘는 막이 없어요. 얘는 막이 없어서 돼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막이 없는 게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아미노산 받아들여서 그 아미노산 연결해서 단백질 꺼내줘야 되고 그러니까 막이 있으면 오히려 불리할 거예요. 자, A와 C는 핵과 C 엽록체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까지 얘네들은 이중막. 리보솜은 막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 맞았어요. A에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우리가 DNA라고 부르는 거, 디옥시리보스 뉴클레릭 애시드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애들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렀었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켜갖고 그 뉴클레오타이드 만들어갖고 쭉 연결해서 DNA 했었죠. 단위체로 하는 탄소화합물이 있다. DNA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B가 있으므로 막이 있으므로 식물세포이다? 아니고 B는 식물세포, 동물세포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간은
식물세포가 아니고 동물세포죠. 자, D는 이산화탄소를 소모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이거에 해당하는 애는 C죠. 엽록체. 그러면 D는 뭐 하는 애예요? 포도당을 소비해서 포도당하고 산소 소비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만들고 그리고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이걸 갖고서 생명체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 기관 이름은 미토콘드리아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세포막 왔습니다. 세포막. 요 A를 뭐라고 불렀어요? 인지질. 여기 B는 머리 부분, 여기는 꼬리 부분 이렇게 불렀죠. 얘는 친수성이고요. 얘는 소수성이에요. 이렇게 됐고요. B는 뭐였어요? 단백질 혹은 이제 막 단백질 이렇게 불렀었죠. 자, 그럼 대답하지. A는 인지질이다 맞고요. B는 물질 이동에 관여한다. 큰 물질, 이온 이런 애들 지나간다고 했었죠. 자, B는 리보솜이 만들어진다. 단백질이잖아요. 리보솜에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A는 친수성, B는 소수성. 틀렸네요. 거꾸로 돼 있네요. B가 친수성, A가 소수성.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나타낸다. 뭐예요? 필요한 물질들, 특정 물질만을 통과시키고 나머지 물질들은 통과시키지 않는 성질들. 이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확산, 나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의한 물질의 확산 속도 이렇게 됩니다. 농도가 늘어날수록 계속 증가하는 애가 D고요. 얘는 가다가 어느 정도 가니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네요. 그래서 B에 해당하는 게 C죠. 왜 그래요? 얘네들은 통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농도가 높으면 높다고 해서 얘네들이 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줄 서서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양 이상 되면 이거 통과하는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지 않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지나갈 공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도차가 크게 난다라고 하면 큰 데에서 작은 데로 많이 이동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농도차가 높으면 이동 속도도 빨라지고 얘는 농도차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동 속도에 제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A의 확산 속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빠르다. 얘네들은 분자들이 진동하면서 움직이는 거,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온도가 낮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집니다. A의 확산 속도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비례하고 있죠. 비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B의 확산 속도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이에 따라서 C처럼 변한다. 우리 C처럼 변하는 거 확인했죠? 혈액 속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할 때는 포도당 얘네들 뭐였어요? 큰 물질이었죠. 그래서 어디로 통과해야 돼요? B로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확산 속도는 세포 안팎의 농도 차에 따라서 D와 같이 변한다. 산소, 이산화탄소는 작은 애들이죠. 이온 아니죠. 그러면 인지질 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D처럼 나타난다. 맞습니다. 적혈구를 일정 용액 X에 일정한 시간 동안 담가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쪼그라들었죠. 그러면 요때 이제 요 현상을 우리가 삼투라고 불렀고 용액에 넣었더니 왜 쪼그라들었냐? 이 막이 어떤 막이어서 이온이나 다른 물질은 통과하기가 어렵고 대신에 물은 잘 왔다 갔다 하는 막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물이 빠져나갔다는 거죠. 삼투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려면 바깥에는 고농도, 안쪽은 저농도 이렇게 되겠죠. 언제까지 빠져나가요? 얘 농도가 같아지는 방향까지. 근데 실제로 이거 마지막까지 냅둔다고 해서 같아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쪼그라드는 게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가게 할 거잖아요. 그 저항에 대한 것까지 빼줘서 농도차가 요 평형을 이룰 때까지 나가요. 어쨌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려는 경향성은 있다. 요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액 X는 그러면 적혈구 안쪽보다 고농도가 되겠죠. 용액 X는 적혈구 안보다 농도가 높다. 맞죠?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은 적혈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 이거 사실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가는 게 더 많아서 쪼그라든 거예요.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양이 똑같아.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는 게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존재해요. 그래서 동적. 근데 두 개가 동일해. 만약에 같아. 그러면 이런 걸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동적 평형이 되는 것들이 과학에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제 화학 시간에도 조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많으면 어때요? 얘가 빵빵해지겠죠. 그 빵빵해지는 걸 팽윤 상태라고 부르겠죠. 그러다가 빵빵빵빵빵빵 하다가 빵 터질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용혈 현상이라고 불러요. 용혈 현상.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 신체 내에서 용혈 현상 때문에 적혈구가 다 터지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틀렸고요. 삼투에 의해서 물이 이동한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거의 다 왔나요? 양파 표피세포를 각각 농도가 다른 용액 A, B는 어때요? 우리 그때 동영상으로 본 거랑 비슷한 겁니다. 정상세포는 세포벽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세포막도 있고 세포질, 여기에는 핵도 있고 여러 물질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용액 A에다가 넣었더니 얘가 지금 여기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는데 그거 없이 빵빵해진 거예요. 뭐예요? 안쪽으로 물이 들어온 거죠. 왜 들어왔어요? 여기가 고농도고 바깥이 저농도니까 삼투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얘는 어때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간 거죠. 왜 빠져나갔을까? 바깥쪽이 고농도, 안쪽이 저농도니까. 언제까지 빠져나가요? 얘네들이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빠져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 막 이런 애들의 압력 때문에 다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비슷해질 때까지, 얘가 계속 저농도고 얘가 계속 고농도겠지만 비슷해질 때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교해 보면 용액의 농도는 A가 B보다 높다. 용액을 보니까 얘는 저농도, 얘는 고농도. 틀렸네요. 가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세포막이 터진다. 우리 아까 선생님이 용혈 현상이라는 거 얘기했었죠. 근데 식물 세포에서는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세포벽이 있으니까. 그러라고 세포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빵빵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태풍 올 때 나무 잘 부러지는 이유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가는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았다. 많이 들어와서 빵빵해진 거다. 맞았고요. 세포 안의 농도는 나가 가보다 높다. 세포 안의 농도. 여기 물이 자꾸 들어왔으니까 조금 희석됐겠죠. 얘는 물이 빠져나갔으니까 좀 진해졌겠죠. 자, 그래서 농도는 나가 높다. 맞죠? 자,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됐어. 이거 떨어져 나갔어. 세포막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세포막이. 자, 그래서 분리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부릅니다. 자, 식물의 뿌리털이 토양에서 물을 흡수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뿌리가 있으면 주변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은 저농도의 물이에요. 다른 것들이 녹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뿌리 안쪽은 어때요? 고농도죠. 여기는 저농도. 그러면 뿌리가 물을 이렇게 쭉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이 현상과 같습니다.